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숙지황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숙지황은 혈과 기를 보호해주고 빈혈, 월경, 이상 등에 좋다. 따뜻한 기운이 있어 혈관, 기를 보강하는 데 뛰어나다.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회복시켜 감기 예방한다. 생식 세포의 생존율을 높여 남성의 불임 치료를 효과적이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 빈혈, 월경 이상 등의 개선을 한다. 숙지황은 쥐황을 뿌리를 여러 차례 찌고 말려 만드는 약재인데 구중구포라 해서 9번 찌고 말리는 것을 좋은 것으로 인정한다. 쥐황은 현삼가 열의 햇살의 풀로 중국이 원산지다. 날것은 생지황이라고 하고 건조시킨 쥐황은 건지황이라고 하고 쪄서 말린 것을 숙지황이라고 부른다. 숙지황은 시커먼데 모양도 예쁘지 않지만 그 효능만은 뛰어나다. 쓴맛과 단맛을 갖고 있으며 따뜻한 성질이 있어 혈과 기를 보호해준다. 특히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 감기 예방하며 피로를 풀어준다. 숙지황이 아토피 피부염 개선을 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국 한의학연구원 김호경 박사팀은 생쥐에게 진먼지 너기로 인한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 뒤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숙지황 추출물을 바르고 다른 한쪽엔 바르지 않은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숙지황 추출물을 바른 쪽은 중증도가 37 내지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중증도라는 가려움, 각질, 건조증, 출혈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에도 숙지황은 우리의 몸의 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빈혈을 낫게 하여 과다 출혈이 있는 월경 이상을 월경 이상이나 출산 후의 어지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숙지황 효소 담는 재료를 갖다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숙지황 300g, 포도 1kg 200, 황설탕 1kg 200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칼은 필요가 없네요. 네. 효소를 담는 용기를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숙지황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숙지황은 자르거나 손질한 필요는 없이 구입한 그대로 사용을 한다. 두 번째, 포도는 씻지 말고 알만 하나씩 떼어 그릇에 담는다. 3. 설탕 720g 중 일부 용기 바닥에 약 1cm 두께로 깔아준다. 4. 그릇에 포도와 숙지황을 담고 7번째 과정에서 사용할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 설탕을 넣고 버무려준다. 5. 버무리면서 포도의 60% 정도 터뜨려 물기를 나오게 해야 숙지황에 설탕을 골고루 묻혀진다. 6. 잘 버무린 숙지황과 포도를 준비된 용기에 70% 정도만 담는다. 7번째, 4번째 과정에서 남겨둔 설탕을 숙지황과 포도가 안 보일 정도로 덮어주고 밀봉한다. 8번째, 발효가 시작되면 위에 덮었던 설탕들이 점차 사라진다. 이 설탕이 30%쯤 남아있을 때 남겨두었던 40%의 설탕을 2, 3회 분량으로 나누어 2, 3회에 걸쳐 덮어준다. 습기가 없는 곳에, 온도가 낮은 곳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환경에서 발효에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숙지황 같은 경우에는 홍삼처럼 찌고 말리고를 9번을 해서 구중구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성들한테 굉장히 좋은 약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잘 버무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를 터뜨려 가면서 설탕에 골고루 묻혀 주게끔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숙지황 효소 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번째, 숙지황 효소가 발효기간 6개월이다. 발효가 끝나면 재료를 걸러내고 원액만 숙성 용기에 담아 숙성은 1년 이상을 필요하다. 오늘 숙지황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용되는 식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를 북두어주고 사기를 몰아내는 화살나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산골 마을에 마음씨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깊은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갔다가 길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비가 내려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한참을 헤매다가 조그마한 동굴을 발견하고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산에서 내려온 나무꾼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더니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온갖 약초를 캐서 먹고 용하다는 원에 찾아가 보았으나 별 효험을 보지 못하고 병세가 점점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약해져 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노승이 집을 찾아와 목탁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본 노승은 병세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고 자초지종을 물었다고 합니다.
나무꾼의 사연을 듣고 난 노승은 수백 년 동안 동굴을 지키고 있던 악기가 시어 아픈 것이다. 마을 어귀에 있는 나무로 화살을 만들어 동굴 속을 쏘고 그 나무를 다려먹으라 라는 방책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무꾼은 마을 어귀의 나무로 화살을 만들어 동굴에 가서 화살을 쏜 뒤 집에 돌아와 그 나무를 열심히 다려 마시니 점차 병세가 호전되어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나무가 바로 화살나무입니다. 화살나무는 산을 오르다 보면 산기슭부터 정상에 이르기까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가 주변에도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찡그란 나무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화살나무 가지를 꺾어 귀신을 쫓는다거나 지팡이를 만들어 쓰기도 했고, 고르크 질이 붙어있는 가지로 진짜 화살을 만들어 쓰거나, 목질이 치밀하고 강도가 높아 나무못 같은 특수 용도나 세공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해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날카로운 가시가 달리는데 유독 화살나무만 날개 달려 있었고, 화살나무 날개는 짐승들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위장술이자 자구책입니다. 화살나무 잎은 이른봄 다른 식물에 비해 일찍이 피고 부드러워 노르나 산토끼 등 소식동물들이 무척 좋아했고, 날개 달린 코르크질은 여러 개의 모여 동물들에게 무섭게 보일 것입니다. 코르크가 달린 줄기는 장분이나 전분이 전혀 없어 씹으면 퍼석퍼석 소리만 요란할 뿐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들유들한 이파리만 좋아하는 짐승들이 맛없고 영양가 없는 무시무시한 화살나무를 거듭떠 보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화살나무는 노박동굴과의 화살나무 속 11살이 관엽 과목으로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150여 종이 분포하고, 우리나라에는 산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화살나무와 비슷한데 줄기에 날개가 없는 회인나무, 열매와 꽃자루가 길게 늘어지는 회나무, 열매 껍질에 날개가 달려있는 나래회나무, 열매가 두텁게 생긴 참비쌀나무 등 12종이 자생하고, 화살나무는 민가 주변에서 해발 1500m 높은 산 양지마른 산기슭 중턱 숲속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화살나무는 줄기에 다갈색의 코르크질 날개가 달려있는 모습이 화살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고, 가을에 단풍이 들 때 비단에 술을 놓은 듯 아름다워 금목, 머리를 휘실 때 썼던 참비가 비슷하여 참빗나무, 귀신이 들거나 헛소리를 하는 환자를 치료할 때 줄기로 화살을 만들었다 썼다 하여 귀전우, 신전목, 혼전목, 코르크질 날개가 창을 막는다고 하여 위모, 팔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화살나무는 광상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잘 돌게 하며 뭉치는 어혈을 풀어주고, 항산화 작용이 강해 면역력을 높여 안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췌장 기능을 강화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맛은 쓰고 성질은 차며 약간 독이 있고, 화살나무는 줄기 외 잎, 뿌리, 약재로 쓸 수 있고, 잎은 새순이 올라와 때 따서 끓은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우려내어 무쳐 먹거나 된장국, 밥을 지을 때 나물밥을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어린 잎은 살짝 덮고 차로 만들어 마셔도 된다고 합니다. 잎은 금세 억세이즘으로 보들보들할 때 따서 나물로 써야 식감이 좋고, 줄기와 창가지, 뿌리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채취하여 잘게 썰어 말려 달여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줄기와 가지, 뿌리 달인 물로 식혜나 조청을 만들어 먹어도 좋고, 특히 열매에는 엘보니민이라는 유독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복통과 설사 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 유산이 될 수 있으므로 임산부는 복용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화살나무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끝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